있는데요. 세 번째 종목은 좋은날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나름대로 요즘 시장에서 또 한번 핫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CS 윈드 62,900원에 비중은 10% 보유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11월에 매수한 이후에 1년 정도 보유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져가도 되는 건지 매도 시점과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CS 윈드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중간 선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뉴스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좀 더 욕심을 내봐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CS 윈드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이제 풍력 관련주를 사면, 동국엑스엔시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를 때는, 그 관련된 태양광주를 사고 싶으면, 그 일등주인 하나케미칼 사고, 풍력주를 사고 싶으면 실적도 봤지 일등주인 CS윈드를 사면 됩니다. 쓸데없는 소형주만 몇 천짜리, 앞으로 풍력 테마 뭘 한다고, 특허했다고, 그런 거 사봤자, 돈도 별로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확실한 걸 사셔야 된다. 이 CS 윈드는 영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달려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죠.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국내는 풍력 시장은 성숙기 시장 더 이상 성장이 쉽지 않습니다. 풍력 설치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네덜란드라든지 동유럽 쪽에는 풍력 타워를 해서 많이 좀 하는데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 풍력 타워를 해서 바다에서 하면 발전소 만들고 풍력 발전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쉽지 않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숙기 시장이고 해외 쪽에서 팔아야 되는, 특히 영국하고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친환경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쪽은 좀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매출을 항상 사상 고점 돌파를 해야 됩니다. CS 윈도의 실적을 보면 풍력 타워가 대다수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하니까 2019년도부터 이렇게 급증하게 매출액이 60%. 그럼 그 전에 18년도 정도나 17년도 주식을 사놔도 되는 거죠. 많이 쌀 때 20년도는 또 증가. 자,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20% 이상 성장하고 있죠. 그럼 한 번 사면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 풍력주는 테마성이 막 크기 때문에 안 팔아도 되는데 그럼 바닥에서 사서 쌀 때 사서 단순 가격 그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왜? 고성장을 계속 하니까 그냥 폭락했을 때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2020년 3월 올해 이렇게 쌀고 나서 그걸 사놓으면 수익은 기본 나는 거예요. 왜? 실적이 계속 20% 이상 성장하니까. 장기로 해도 되니까.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증가되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요. 19%. 마진이 축소되고. 왜 그럴까요? 만약에 풍력타워라고 하면 만든 데고 철부터 알루미늄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원자재가 폭등했잖아요. 그럼 원자재가 폭등하니까 나가 납품한 단가는 일정한데 마진 찌그러지잖아요. 그 작년보다 20% 마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내년은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매출이 35% 늘면 이익이 80% 는다? 그럼 이것은 다시 원자재가 제자리로 내려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거고요. 그래도 원자재는 조금 내려가고 실제로 내려왔으니까 많이. 그러면 이제 매출이 늘면 매출이 이렇게 35% 느니까 마진폭은 더 늘어나는 거죠. 올해 원자재가 워낙 두세 배 비쌌던 게 정상화되면 그 마진이 늘어나.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내년에 실적이 좋잖아요. 당기 순이익은 환율 효과도 있으니까 환율이 때문에 지금 그런데 환율이 낸 정상화되면 1,000억으로 나오는 거죠. 1,000억 나오네. 그러면 실제로 BEP 기준으로 보면 1,000억이면 현재 기준으로 3전에 1.5배잖아요. 그죠? 3조 30배.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구나. 거의 적정 주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30배면 이보다 물론 20% 성장하니까 30배는 적정 주가 괜찮아요. 그럼 이 적정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8만 원 정도예요, 이게. 8만 원 정도, 7만 4천. 여기서 한 10% 정도 상승하면 추가 상승하는 것은 좀 더 모멘텀이 있든지 실적이 나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다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면 21년도는 23년도 예상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럼 24년, 25년도 계속 성장해야 되겠죠. 미국의 성장, 이 산업의 성장 수혜를 받으면 돌파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 여기서 샀을 때 현재 구간에 보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디서 사서 올라왔나 보면 기관들이 산 거죠. 그럼 기관이 샀기 때문에 추세 상승인 시간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아마 물량이 좀 나올 걸로 보여요. 8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중을 8만 원 목표가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 좋은데 일단 비중이 10%밖에 안 되네요. 62,000사 수익 중인데 62,000이니까 여기서 샀어. 제대로 산 거죠. 많이 빠져서 산 개념 이것은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빠지면 올라간다는 거니까 잘 사셔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0%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다시 65,000 이하로 오면 두 사면 되잖아요. 실적이 좋은 회사니까 앞으로 좋아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8만 원 정도에서 78,000에서 82,000 사이에서 매물을 좀 견뎌야 됩니다. 견디든지 하면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럼 10%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내려오면 난 더 사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팔고 싶으면 8만 원 정도 내외에서 절반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사도 되는데요. 이 10% 비중을 사가지고 주식 수익률을 30% 먹어봤자 계좌 수익률은 3%밖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억 가지고 1,000만 사가 300만 못 벌어봤자 다른 9천만이 산 게 10% 빠지면 900만 손해나는데요. 3%만 빠져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분석하고 이 기업을 내가 제가 이렇게 전문가니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또 차트 못 보면 이 편남, HTS 다 있잖아요. HTS 해가지고 기업이 뭘 하는지, 기업 계획 언제 만들어지는지, 재무제표는 봐도 모르면 안 보고, 그럼 좀 읽어보면 되잖아. 요것만 눈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이잖아요. 어떻게 증가되는지. 요거 보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에? 시장에 가서 무 한 단 사더라도 싱싱한지 안 싱싱한지 헐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옛날에 얼마인데 얼마 전에 얼마인데 지금 얼마고 이거 다 알고 사잖아요. 콩나물도 다 가격 다 알고 사는데 뭐 어떤지 싱싱한지 이거 어디서 만든 거지부터서 뭐 통통한지 얇은지부터 다 보고 하는데 주식 투자자들은 안 보고 그냥 가격 보고 와 올라가네 누가 사람 사고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비중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확실하면 그때 주식을 사는 거죠. 그때 많이 사야 되죠. 기본적으로 20% 사고 그다음 확실하다. 그러면 30% 이상 사고 최대에서 50%까지 사도 장기 투자는 50% 사야 되니까 그럼 한 30%는 사야만 내가 전체에서 세 종목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30% 사는 게 아니라 아까 62,000에서 아주 좋은 가격이니까 바닥권에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20%는 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저는 목표가 근처에 왔기 때문에 10% 때문에 여기 추가 사기는 그러니까 눌림목 줄 때는 추가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